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12일 동안의 연속 출근을 어제 끝냈고요. 근데 오늘도 또 하루 종일 책방에 있었습니다. 내일도 하루 종일 책방에 있을 예정이고, 사실 일요일까지도 계속 책방에 있을 거니까 사실은 12일 연속 출근이 아니라 거의 한 달에 내내 출근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오늘 먹방은 짜파게티 먹방입니다. 물이 끓고 있어가지고 제가 세팅을 하면서 그걸 했거든요. 물을 먼저 끓였거든요. 그걸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저는 요즘에 계속 각본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쓰고 있는 중인데 어쩔 땐 잘 써지는 것 같으면서도 또 써보니까 너무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더 재밌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요즘에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되겠죠? 고민상담소니까 오늘도 고민상담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고민이 많이 쌓여서 이렇게 큰 것도 있네요. 이렇게 무슨 펭귄 같은 거를 또 넣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펭귄을 좋아하는 거를 제가 곳곳에 펭귄을 배치해놔서 그런지 아셨나봐요. 버리고 가신 건 아니죠? 잘 쓰겠습니다. 몇 개, 흰 색깔이 3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책방에서 나눠드리는 그런 고민 쪽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메모장에 써주신 것 같아요. 3개 중에는 재밌는 거 하고요. 이게 재밌네요. 금지된 사랑에 자꾸 빠지는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재밌어서 오늘은 이걸로 우선 하나 예약하고요. 나머지 또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눈 감고 뽑을게요. 소수책방 유튜브 왜 요즘 뜸한가요? 죄송합니다. 이런 게 더 있으신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유튜브 관련된 거나 고민이 아닌 것들. 이상해요. 지기님이 자꾸 잘생겨 보이네. 혹시 좋아하게 되면 어쩌죠? 대놓고 말은 못하니 걱정 니은.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대충 말했나? 잘생겨 보이는 건 아마 요즘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거 아닐까? 혹시 좋아하게 되면 어쩌죠? 좋아하게 돼도 뭐 어떡하겠어요. 사람 마음 가는 거야 막을 순 없는데. 근데 좋아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게 되면 오지 마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에 대한 말은 없는 것 같아서. 요 중에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소책방 유튜브 왜 좀 뜸한가요? 제가 요 말은 제가 그 각본 작업이랑 책방 모임을 하면 보통 12시 뭐 끝나면 1시간은 청소하고 마무리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1, 2시에 항상 끝나요. 그래서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침에 또 하기에는 또 아침에도 하는 일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좀 뜸했고요. 가장 뜸한 이유의 가장 메인 이유는 각본 작업 때문에라는 거를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잘생겨 보인다고 이렇게 쪽지를 써주셨는데 좋아하게 되면 어쩌라고라는 뭔지 저도 좀 살짝 민망스러워서 제가 괜히 이렇게 했는데 그냥 감사하고요. 그리고 대놓고 말하지 않으셨으면 말을 못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걱정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거 중에 하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잘생겨 보이지? 말도 안 되는 저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하시는 건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이거 두 개는 빼고 오늘은 두 개만 하겠습니다. 이상을 왜 추구하는 것일까요? 이상은 뭘까? 시인 이상일까? 짜파게티가 다 끓인 것 같아서 짜파게티 물을 좀 빼고 오겠습니다. 짜파게티는 진짜 대단한 음식인 것 같아요. 정말로 대단한 음식이다. 진짜로. 계란을 넣을까 말까 고민인데 오늘은 순정으로 먹겠습니다. 오랜만에 짜파게티 먹는데 처음부터 할까요? 우리는 왜 이상을 추구하는 걸까? 이상 왜 이상을 왜 추구하는 걸까? 진짜 맛있겠다. 진짜 오랜만에 짜파게티 먹거든요. 진짜 이거 짜파게티는 모든 그 맛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그 음식을 먹을 때 진짜 침샘이 폭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피자 먹기 전에 침샘 폭발, 엽떡 먹기 전에 침샘 폭발. 이런 짜파게티 미쳤죠.
으. 받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뭐 음료 뭐 하고 남은 박스에다가 받쳐서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튀지도 않고 좋겠네요. 나이스. 원래 이런 또 노란 장판 감성이 또 식욕을 자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상을 왜 추구하는 것일까요? 왜 추구하세요? 안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이라고 하는 건 왜 자기를 말하면서 왜 우리를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인간은이겠죠. 인간은 왜 이상을 추구하는 걸까? 그렇다면 인간이라고 보편적으로 대상을 말씀하실 때 사실은 나는 지금 이상을 추구하는 것인지 혹은 이상을 추구하지 않으시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을 추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겠죠. 우선은 뭐 인류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땐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죠. 왜냐면 아주 이기적인 인간은 아주 이기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매우 비합리적이고 매우 모순적이면서 그래서 저는 인간은 이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순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비합리성을 더 추구하고 사실 기분 내키는 대로를 추구하는 거죠, 사실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라면을 먹는 것도 사실은 이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먹는 순간에 저한테는 이상이 제 입에 들어오죠. 그 입에 들어오는 것들이 이상인 거죠. 예를 들면 전체적인 인류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를 좀 더 지엽적으로 놓고 보면 제가 저 인간 한 명, 저라는 인간 한 명을 인류 사회 전체라고 봅시다.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밤 12시 넘었거든요. 밤 12시 넘어서 이걸 먹는 건 인류 전체에 대한 손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먹는다는 건 성인병 위험부터 시작해서 먹는 거에 대해 먹고 나서 얘기하자.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인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안 먹는 게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추구하긴 해요. 인류가 제가 야식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하지만 인간은 야식을 먹죠. 지금 제가 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그 극소적인 부분인 거죠, 사실은. 인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결단은 인류의 한 명의 결단이긴 한데 그 인류의 결단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인류를 말살하거나 혹은 인류를 위험하게 만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의 환경이라던가 플라스틱 혹은 소외받는 하나의 인간들의 군상들을 봤을 때 인간 소외의 사회를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개인적인 것들은 이 라면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야식을. 그래서 인간의 이상은 추구는 합니다. 인류가 제가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추구한다고 해서 방향성은 그렇게 나간들 중간중간은 계속 이상이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고 봐요. 그게 인류 사회라고도 생각하고요. 근데 왜 추구하는가? 왜 추구하는가?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도 있겠죠?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지옥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엔 나는 지옥에 살고 있는 삶이고, 그리고 나는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천국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어떤 한 신이 만든 천국이 이게 베스트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감내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상을 추구한다는 거, 혹은 인간이 이상을 추구한다는 거는 아직 이 사회가 이상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혹은 나 자신이 이상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거는 내 자신이 아직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연 이상일까요? 그 이상은 내가 만든 거죠. 내가 만든 거 있어서 앞서서 사회적으로 만든 게 이상적인 사회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되게 많은 갈등적인 이슈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를 위협하는 그 모든 이슈들이 다 말끔히 해결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이상적인 사회일까? 그래서 뭔가 그런 유토피아적인, 사실 디스토피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많은 소설들에서 감정이 말살되어 있는 사회를 그린단 말이죠. 왜냐면 그게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근데 감성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회가 되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 영화나 혹은 소설 속에서. 하지만 항상 저희가 그런 소설의 배경들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기쁘거나 좋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면 감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주의라는 것에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는 것처럼까지도 느껴져요. 근데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그리고 그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감정이 인간이 이상에게 다다르는 어떤 원동력이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은 없죠. 제가 아무리, 혹은 어떤 누가 아주 예를 들면 너희가 이상형이 누구야? 이상형. 이상형은 있을까요? 이상형은 없죠. 이상형이 없다는 거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그 이상형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상에 대한 어떤 욕심은 좀 없어지겠죠. 그리고 또 일부는 이상적인 그 부분들이 현재 모르고요, 미래도 몰라요. 이상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나고 나서만 알 수 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이상형이었다는 가능하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가장 좋은 호시절이었다. 라는 건 돼요. 왜냐면 내가 그 모든 1년에 지난 과거에서 어느 한 지점을 각각의 서로 비교군을 통해서 이거를 으뜸으로 세울 수는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과거에서의 으뜸인 거지 미래까지 놓고 봤을 때 으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면 미래에서도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 훨씬 더 호시절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이 드신 분들이 예를 들면 그런
미드나잇 인 파리 같은 거를 보시면 그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시대의 상들이 각각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다고 한들 거기에서도 또 다른 이상을 또 꿈꾼단 말이죠. 근데 그 꿈꾸는 것들은 미래를 꿈꾼다기보다는 과거를 계속 회상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실은 과거에 묶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미래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과거에 묶여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나는 저 상을 타면 나는 이상적인 것 같아. 내가 어떤 작품을 저런 사람의 저런 작품을 하면 너무 이상적인 모습이야 라고 하는 건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나를 투영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상도 과거에 만들어진 상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삶은 그 과거로서 어떤 증명을 해보이려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을 예를 들면 뭐 노벨 문학상이라고 했을 때 노벨 문학상을 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노벨 문학상에 대한 권위적인 부분들도 있죠. 근데 그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들의 과거 행적들을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 이 작품이 그 정도의 레벨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난 노벨 문학상 타는 게 이상이라고 봤을 때는 그럼 과거의 어떤 모습에서 내가 무엇을 투영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사람마다 이상이라는 거는 어떤 게 이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상을 왜 추구하는 것인가 라고 만 써주셔서 이상이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상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다. 그건 이미 뭐 몇천 년 전에 이미 자명해진 사실이고 저는 그 이상을 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인간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이라고도 생각해요. 하지만 인간은 이상을 추구하겠죠. 왜냐면 그것이 나의 행복, 너의 행복, 우리의 행복으로 이어질 길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AI의 발전이 과연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그릴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상적인가 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이 사회에서 어떤 것이 이상적인지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이 이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들은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상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돈을 벌면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런 가족 혹은 내가 이런 삶을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이 꿈은 있죠. 이상적인 어떤 이미지에 좀 가까운 모습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이상을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 이상이 무엇이냐라는 거는 각각 개인마다 좀 다른 거고, 결국 이상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사건을 바라볼 때 태도와도 비슷하다고 봐요. 이게 너무 이상적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끝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상에 다다르는 순간에 또 다른 이상을 바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상에 다다른다고 해서 그것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은 하지 않게 되고 또 다른 이상을 바라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게 돼요. 그렇다면 저는 다다를 수 있는 이상보다는 다다를 수 없는 하나의 이상을 세워놓고 그거를 기꺼이 즐기면서 걸어가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근데 이상 자체가 없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자유롭잖아요. 왜냐면 이상이 있으면 그 이상을 쫓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기를 올가맬 거고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자신이 자유롭지 않게 되니까 사실 이상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지만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을 긍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과정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 것이냐, 그거는 어떤 태도로서의 삶이 되겠죠.
혹은 그게 그 태도 자체가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상은 내가 하는 어떤 행동과 이어져 있어야지만 되게 그게 좀 더 스스로 이상에 가까워질 수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추구하는가? 추구하는 이유는 내가 그런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내가 절대로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 절대 사귈 수도 없는 사람, 나타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 이 세상에도 없는 사람을 어떤 이상형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언젠가는 올 거를 기다리면서 내가 스스로 갈고 닦는 그런 느낌까지도 들거든요. 근데 그 이상이 나를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은 피해가겠죠. 그 이상이라는 건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경우가 또 많으니까.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슬픈 꿈 같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영원히 다다를 수 없는 꿈? 그런 꿈. 짜파게티를 먹으니까 제가 짜파게티로 이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말은 그냥 잊어주십시오. 앞에 말은 있고 짜파게티로 예를 들면 제가 짜파게티 지금 먹었잖아요. 짜파게티는 짜장면을 맛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게티니까 스파게티 면을 같은 느낌. 생면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짜파게티를 만약에 만들었다 라고 했을 때 짜파게티의 이상향은 사실은 짜장면이에요. 근데 짜장면이 될 수 없죠. 왜냐면 그 웍질이라던가 그리고 실제로 생면을 끓여서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공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은 짜파게티를 끓이는 현재 이 상황에서 짜파게티를 끓이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상은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웍질과 그 중국집에서 하는 그 수많은 공정들이 그 이상형으로 가는 어떤 공정들인데 우리는 공정을 할 수 없죠. 우리는 인간일 뿐이니까. 신의 공정이라고 했을 때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과 그래도 흡사한 느낌으로 계속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끝에 우리는 드디어 위대한 짜파게티를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짜장면이라는 이상을 추구하고 싶고 그 추구하게 되니까 그걸 만드는 그 순간에 엄청난 희열과 기쁨과 돈이 따라오겠죠. 영광 이런 것들. 근데 우리는 그 수많은 석학들 농심의 똑똑하신 분들이 만든 건
짜파게티였다. 하지만 그 짜파게티가 새로운 이상형, 말 그대로 이상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상이 짜파게티가 돼버린 거예요. 이 짜파게티라는 게 짜장라면의 이상향이 그 딱 되는 순간에 사실 이 다른 짜장라면들은 이 짜파게티가 이상향으로서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레시피는 짜장면을 위한 레시피로 만들어진 레시피였기 때문에 짜파게티를 흉내내기 위한 레시피로는 따라잡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나마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은 짜파게티라는 이상에 따라가기보다는 짜파게티 그 너머에 있는 이상을, 짜장면이라는 이상을 따라가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완전한 비유예요. 진짜 짜파게티를 따라가기 위한 이상을 인류가 만든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란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은 그 사람이 원래 따라가려고 했었던 그 신화적인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무엇을 따라가기 위한 과정 중에 만들어진 모습일 뿐이지 그 사람을 흉내내기 위해서 또 한다면 이상의 복제본일 뿐이죠. 이상을 복제한 것에 다시 복제본.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 없는 것에 대한 이상향을 쫓아가는 게 좀 더 나다운 이상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원래 이상의 복제품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지위나 그 생각이나 그 결단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조적으로 뭔가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 이상은 어떠한 교조적인 태도도 없이 그냥 그곳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한 명의 글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글 쓰는 사람이 이상으로 보고 있는 어떤 하나의 시인이 있어요. 혹은 작가가 있어요. 혹은 어떤 소설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이 모습에 다다르는 것보다는 저는 이 사람들이 다다르고 싶어 했었던 시인이라는 그 무엇, 혹은 소설가라는 그 무엇에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근데 그 사람도 어떤 이미지성을 볼 수는 있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대한 분들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았지만 좀 더 근원적인 소설의 무엇, 시의 무엇, 혹은 글쓰기의 무엇에 천착하지 이미지의 무엇에 천착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뮤지션도 똑같다고 봐요. 뮤지션도 어떤 하나의 유명한, 마이클 잭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이클 잭슨이라는 그 위대한 예술가가 있는데 그 예술가인 마이클 잭슨이 원했던 그 오리지널리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상적인 그 무엇. 예를 들면 가수. 나는 사람들한테 기쁨과 환희와 감동과 이 세상에 없던 음악,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 그리고 행복해지는 음악을 만들겠다라는 원형성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마이클 잭슨을 따라 한다라고 하면 결국 마이클 잭슨의 아류가 될 뿐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마이클 잭슨이 다다르고 싶어 했었던 그 원형적인 생각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좋아한다면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한 가수는 뭐지? 라고 해서 이쪽으로 다다르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그 이상향은 내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향의 닮은 점은 나만의 이미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얘기하다 보니까 좀 처음에는 살짝 달라지는 느낌이 있었지만 인간은 그래서 이상을 추구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이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지루한가 봐요. 그래서 다른 데로 도망가고 싶은 거죠.
다른 데로 가고 싶고 그런 느낌으로 이상을 추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이 탈주 본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디론가 탈출하고 싶어하는, 여기가 좋다고 해서 여기로 오는 즉시 다른 데로 가고 싶어하는 욕망. 내가 무엇을 잃었을 때 그 잃은 것으로부터 다시 탈주하고 싶어하는 욕망. 누군가 그것을 하는 그 순간 어떤 숙명이 느껴졌을 때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하는, 그냥 탈출 자체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을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을 원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인간이 이상을 추구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인간 보편적으로 놓고 보기에는 저의 생각들은 한낱 저의 생각일 뿐이고,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사실은 내가 어디론가 가고 싶어하는 그 이유, 이상을 쫓으려는 그 이유, 그 이상을 원하는 욕망 그 자체가 사실은 이상을 추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그냥 얘기를 해서 좀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서 좀 얘기가 길어진 것 같아요. 우선 그 두 번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지된 사랑에 자꾸 빠지는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시나? 자꾸 빠진대요. 얼마나 또 금지된 사랑을 하셨길래 또 자꾸 빠지는 걸까요? 금지된 사랑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이거는 재미로 들으세요. 재미로. 금지된 사랑이라서 자꾸 빠진다고 생각해요. 우선 첫 번째로. 왜냐면 금지된다라는 그 말에서 아까 말했던 그 이상이랑 좀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자꾸 탈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뭔가, 왜냐면 원래 있었던 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라인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원래 가야 되는 라인은 종착지도 보이고 그리고 경유지도 보이고 다 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걸 옆으로 돌리는 순간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미지의 영역으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 미지의 영역을 되게 끌려요. 사실 인간은 미지에 끌린다고 생각해요. 원래 아는 것보다 미지가 더 재밌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들은 그 미지의 영역에 끌리기 때문에 그 미지라는 것에서 그 신화적인 부분들도 나온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뒤돌아본 그런 신화들. 정말 인간의 본능을 정말 날카롭게 알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금지됐기 때문에 자꾸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는 금지된 사랑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보통은 1대1의 만남이 아니라 1대 한 명이 한 사람이 껴있을 경우가 금지된 사랑이 많아요. 금지된 사랑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관계적인 부분이 금지된 사랑이라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애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애인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끌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게 세 번째 경우는 각각 애인도 없는데 이걸 금지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을 아우르고 있는 주변인들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만나면 되지 않아야 하는 그런 금지된 사랑들도 있잖아요. 뭐 애인이 있는 경우는 그냥 정말 가벼운 거라고 치고 내가 이 사람이 만약에
뭐 다른 관계성으로 이 사람과 절대 사귀면 안 되는, 만약 친족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피는 섞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저는 금지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 금지된 사랑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그런 금지된 사랑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두 사람이란 말이죠. 보통 세 사람의 경우는 많이 없어요. 두 사람을 한꺼번에 사랑하는 경우라서 문제일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 두 사람이 사실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보완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끝낸다고 해서 이 사람과 잘 만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미 보완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끝나는 순간에 이 사람에 대한 매력도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만난다고 했을 때 저는 두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 두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어떤 남자가 있는데 아내가 있어요. 근데 아내가 있고 애인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아내인 사람이랑 애인인 사람이랑 이렇게 있을 때 아내랑 헤어지고 애인한테 갔을 때 그 애인한테 없는 것을 또 다른 애인을 찾게 돼요. 애인이 두 번째 아내가 된다고 한들 애인이 다시 생길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남자는 사실은 아내와 애인을 동시에 사랑하고 있었고, 물론 애인만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상호 보완제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이 사람한테 없는 경우가 이 사람한테 있으니까 끌리는 걸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이 사실은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사람의 매력이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겠지만, 근데 그럴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한 사람, 애인이라는 사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원하는 그 행위를 애초부터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초부터 하지 않아야지만 저는 빠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 빠지는 순간에 보완제로 바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두 부분이 서로 상호 보완제 역할을 하는 그 순간에는 한 사람이다.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이때 이 두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한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하나의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 예를 들면 뭐 이게 나라고 할게요. 맥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컵이 있어요. 컵이 있고 뭐 김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김치를 애인이 됐고 컵은 이제 뭐랄까 슴슴한 친구, 그리고 김치는 이제 자극적인 친구라고 할게요. 근데 이 맥스라는 친구가 두 사람을 같이 만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면, 그러면 내가 이 자극적인 요소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말 그대로 사실은 남한테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보완제가 되는 경우거든요. 보통은. 사랑은 저는 이 사람이 없는 거에서 끌리는 경우가 진짜 많다고 봐요. 물론 있는 거에서 끌리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없는 거에서 끌리는 경우가 훨씬 더 정확하고 확실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잖아. 난 누군가에게 배울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말 한단 말이죠. 그거는 내가 없는 것을 이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배우겠다라는 건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도 배우고 이 사람한테도 배우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배우기 직전에 나를 먼저 사랑한다면 사실은 한 사람만 만나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마음에 안 찰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문제의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이미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나의
플러스 알파가 될 뿐이지 이 사람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이거는 영원히 채워줄 수 없어요. 나의 허물을 채울 수도 없고 나의 슬픔을 채워줄 수도 없고 나의 잔고를 채워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나를 채워주는 사람을 만난다기보다는 내가 이미 찬 상태에서 누굴 만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순간에 사람은 한 사람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을 더 찾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금지된 사랑을 하는 사람한테 금지된 사랑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금지된 사랑에 하나가 더 이유가 붙기 때문에 더 자극적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금지된 사랑을 하는 분들을 봤을 때 더 하라고 하는 게 나아요. 더. 그냥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냥 뭐 입건이 되건 아니면 하여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이거죠. 왜냐면 금지된 사랑이라는 거를 자각하고 있잖아요. 자각하고 있다는 거는 그게 잘못되고 있다는 거를 안단 말이죠. 잘못하고 있는 거를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거? 그거는 그냥 개가 똥을 못 끊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뭘. 왜냐면 똥맛을 한번 봤거든. 똥맛을 한번 봤으니까 똥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쩌겠어요. 그냥 계속 해야지 뭐 어쩌겠어. 그래서 계속 하세요. 계속 하면 언젠가는 현타가 오겠죠. 근데 또 한 5년, 10년 있잖아요. 그럼 또 금지된 사랑 하고 싶어 해. 근데 인간이 금지된 사랑을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 사람은 스스로 이제 딱 한 번이면 좋게요. 딱 한 번은 할 수 있어. 인간이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한 번? 두 번까지 그래. 인간이니까 두 번까지 그렇다 쳐. 왜냐면 한 번으로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번까지. 근데 세 번 했다? 이거는 상습이야. 이거는 습관이에요. 이거는 진짜 개가 똥을 못 끊는 거랑 똑같아. 너무 극단적인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개가 똥을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할 수 있나요? 그냥 먹고 싶어서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먹는다고 해서 걔가 배탈이 나진 않잖아. 안 그래요? 그냥 우리가 보기 좀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 강아지 입장에서는 똥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러니까 계속 먹는 게 낫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만약에 이 고민 상담을 해주신 분께서 제 말을 들었으면 내가 금지된 사랑을 또 하고 싶네? 그럴 때 내가 또 똥맛을 느끼고 싶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금지된 거에 대한 애초에 반항이 있어요. 그래서 반항하는 인간 이런 제목의 소설도 있잖아요. 까미의 소설이었나? 에세이였나? 소설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지된 사랑에 금지된 것에 반항하지 마시고 내 욕망에 좀 반항을 해보세요. 왜 욕망에 반항할 생각은 안 하시고 금지에만 반항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 인간이라는 게 다 욕망의 노예이기도 하고 호르몬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갑자기 똥 얘기로 갑자기 마무리 돼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우선은 금지된 사랑에 자꾸 빠진다면 금지된 사랑에 대한 썰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서 사랑 모임에 오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왜냐면 사랑 모임에는 정말 금지된 사랑을 하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랑 모임에 오신 분들한테 걔가 똥을 못 끊는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진 않죠. 근데 고민 상담을 해주신 이 분은 제가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말에 상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그냥 재미로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가 안 된다. 용서가 진짜 나는 이걸 보고 너무 화가 났다. 뭐 내가 똥을 못 끊는 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 라고 하시면 책방에 오세요. 제가 음료라도 한 잔 어떻게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오실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써 50분이 넘어갔네요. 뭐 또 제가 시간이 나면은 이렇게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고민 상담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소리는 다 저의 그냥 즉석으로 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 그대로 뻘소리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짖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사실 일종의 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도 약간 강아지, 개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래서 그건 견성이라고 하죠. 견성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걔랑 가까이 살아서 그런가 봐요. 인간들이. 근데 견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10년이 지났는데도 주인을 못 잃고, 기억에서 못 지워서 막 10년이 지난 주인을 한번 봤더니 막 꼬리를 흔들면서 막 가는 그런 견성들도 있으니까. 좋은 견성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짜파게티를 어떻게 또 오랜만에 끓여 먹었네요. 여러분들은 식사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안녕히 주무시고 출근도 열심히 화이팅 하시고요. 퇴사도 화이팅. 거짓말 수업 모집을 아직 딱 일주일만 더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53분 넘어가는데 50분 동안 본 사람들한테 지원에 대한 팁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선 직업군이 첫 번째예요. 지금까지 5명의 인터뷰를 했는데 배우를 하시다가 지금은 영업을 하시는 분, 그리고 변호사분, 사진가분, 마케팅 하시는 분, 그리고 나서 희곡을 쓰시고 희곡을 연출하시는 분 이렇게 5분을 했습니다. 같은 계열의 직업보다는 다른 계열의 직업을 더 인터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3분을 더 할 예정이고 좀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려고 합니다. 지원 동기는 한 줄 쓰신 분도 있는데 2줄 쓰신 분도 있겠죠. 근데 다른 분들은 10줄 이상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당연히 더 먼저 눈길이 가고 더 우선순위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짓말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써주시면 훨씬 더 그거에 대한 가산점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궁금해서 이렇게 4글자 쓰시거나 혹은 한 줄 쓰시고 흥미로워 보여서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선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거짓말 수업에 지원하신 분이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명, 많으면 15명까지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써주신 것만 보고 제가 선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그런 거를 감안해서 써주시면 좀 더 연락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생각들이 좀
저는 뭐 제가 돈을 내고 수업을 하고 예를 들면 약간은 어느 제가 모셔서 인터뷰를 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일부 제가 돈을 내는 부분들이 거기에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써서 해주시면 감안해서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1000명에 해당하는 분들의 모든 지원 동기와 직업과 이름과 거짓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신 건 다 보고 검토를 다 했고요. 써주시는 족족 바로바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도 좀 눈에 띄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저에게 주는 수많은 사유와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 할수록 더 잘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 또 그 멤버십 모집 중인데 만약에 이거 보신 분이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정말 혜택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역마진이니까.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벌써 11월, 12월 이렇게 2달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무리를 한 해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저대로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 개인적인 욕심 부분들은 최대한 내려놓자. 그러면 내가 하는 욕심들은 남들이 내 비어있는 부분을 보고 없네, 좀 채워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저는 영화도 그렇고 책방도 그렇고 비우면 비울수록 사람들이 와서 채워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모임은 열심히 프로그램 항상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재밌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짜고 있고요. 뭐 저희 넋두리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반가웠고요. 이렇게 부족한 유튜브 시청해 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매번 이렇게 유튜브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걸까요? 건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